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만 날마다 꿈을 꾸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매일 I have a dream today 옵시다. 사암침을 쓰면 낫습니다. 이 훌륭한 사암침 의학이 전 세계의 모든 의학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날을 저는 매일매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쪽에서 그러시네. 드디어 현우가 미쳤구만. 네, 모르셨어요? 진지게 저는 미친 사람이에요. 사암침에. 사암침을 쓰면 낫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의 의학도들과 함께 공유하려면 그러면 국제적으로 공인되어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되어야 된다. 여러분, 미국 국립보건원 홈페이지 중에 대체의학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대체의학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대체의학 관련 공인된 홈페이지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침구사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또 세미나도 안내하고 표준 요법을 개발하고 하는 국립보건원 사이트가 있고요. 있어서 어떠한 합리적인 대체요법들이 있는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서의학이 대체의학이지만 서의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대체의학이죠. 거기에 중국의학 등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인도의학도 등재되어 있어요. 공인된 것 두 개. 인도 아유르베다, 중국 트레디셔널 차이니즈 메디신. 그런데 거기엔 트레디셔널 코리안 메디신은 없다니까. 그러면 한국의 트레디셔널 코리안 메디신으로서 무엇이 유력합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국 국립보건원 홈페이지에 코리안 트레디셔널 메디신 그것이 등재되는 것이 뭐 중요하냐? 다르죠. 우리나라의 한의학의 위상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의학도들과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과학적인 그러한 의학이라는 증거거든요.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암침 의학만이 저는 WHO에서 공인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학은 only one, 사암침 의학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매뉴얼화된 문헌,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 내가 할 일은 일단 시작하자 해서 쓴 책이 여기 사암침 의학입니다. 동서의학적으로 합리적인 사암침 설명, 네, 그렇게 되어 있죠. 방송 역시 대본을 준비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가? 사암침을 쓸 때 어떻게 듣기가 되는가? 그 치료 기준은 무엇인가를 의과학적으로 설명하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암침 의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특별히 송년 특집으로 이것이 사암침 의학이다를 준비했습니다. 아직 11월인데 그렇죠. 내일 모레면 12월이에요. 내일 모레면 송년 특집 시리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즉 사암침 바로 알기 시리즈 등등 사암침에 대해서 기초 원리, 핵심 원리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 사암침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보면 심지어 우리 학회에 아주 열성적인 분들 몇몇 분들에게도 물어보면 대꾸가 이설하기도 해. 아직까지. 이래선 국제적으로 공인된 의학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먼저 통일된
삼심의학이란 무엇인가 하게 되면, 그리고 왜 낫는가? 왜 낫는가? 삼심을 쓰면 어떻게 낫는가? 그것을 의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것은 의학이 아니에요. 먼저 의학의 정의를,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두산백과에서 빌려왔는데요. 의학,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구하고 건강법을 모색하는 학문. 의학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경험의학으로서 존재해 왔으며 일반 과학이 진보함에 따라서 독자성을 지닌 과학으로 발전하여 인체에 관한 연구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된다. 우리나라에 특히 의학,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과학이라는 말에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심하게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침수를, 우리 민족의학을 왜 과학의 잣대로 재려고 해? 그러시거든요. 과학의 잣대로 재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의과학적으로. 그러면 과학이라는 말에 알레르기를 갖고 계시는 선생님 여쭤볼게요. 자, 여기 과학이라는 말을 한번 지우고 봅시다. 우리나라의 민족의학은 과학적이 아니다. 아니, 과학으로 설명하라고 하지 마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과학을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자가 무녀 의자예요. 그러니까 병점 보는 무당, 미신, 즉 무신, 무당, 무자, 다른 말로 미신 혹은 무신, 미망. 네, 과학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대처요법도 어떠한 의료요법도 의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당 병점 치는 것과 굿하는 것과 똑같은 무신에 근거한 미망, 한낱 미망에 그치고 맙니다. 과학은 그래서 중요해요. 의과학.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과학적이거든요. 의과학적. 과학이라는 말이 우주에 로켓 올리는 것, 그것만이 과학이 아니잖아요. 사회과학이 있고요. 자연과학이 있고요. 자기가 대학에서, 사범학교에서, 네, 교육대학에서 배운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과학이에요. 가르치는 것도 과학이에요. 하물며 사람을 고치는 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일에 어떻게 과학이 개입이 안 됩니까? 물론 다른 말로 의과학이라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삼심의학이 메디컬 사이언스로 증명이 될 때 전 세계의 모든 의학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국제적으로 공인됩니다. 매뉴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매뉴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12경맥의 청사진이 있고 오행의 상생상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삼심법을 구사합니다. 역시 그 원칙에 따라서 삼사부님이 삼심법을 창안하셨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서희학도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스승 삼사부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인체 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그 병증의 다양함, 그것을 보시면서 12경맥의 오행과 육기적 기운을 적용하여 삼심을 창안하셨는데 무엇을 보신 걸까요? 우리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일을 삼심으로 치료했을 때 그 듣기의 메커니즘이 어땠는가를 삼사부님은 보셨습니다. 의과학적인 사고로 보셨다고요. 그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두인 신부유결 혈증문에 보면
토혈, 구혈과 같이 꿀꺽 소리를 내지 않고 순혈을 토출하는 것이나 곧 엉키지 않는 위출혈이다. 그것이 토혈이다 이거예요. 간이 놀랬는지라 음곡보하고 중봉을 쌓아라. 이 표현은 간정격에 축약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간정격 다 쓰면서 추가로 삼리를 사하라. 네, 위출혈이에요. 위출혈. 그래서 위출혈로 인한 토혈이에요. 그런데 간정격을 쓰면 낫는다라고 하셨어요. 낫는다. 또 혈중문에 보면 손혈, 외부의 손상을 받아 출혈이 과다한 증, 역시 축약된 표현으로 음곡 곡천을 보하고 추가로 절구를 사하라 하셨습니다. 집대성 삼경주석에 상세히 설명해 놓았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삼침의학은 과학이다라는 말이에요. 과학이다. 과학이다. 자, 교통사고가 나서 피를 철철철철 흘렸어요. 아니 흘리고 있어요. 지혈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몇몇 분이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보다. 그런데 기내에서 의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마침 그 비행기 내에 없었어요. 가루다 에어라인을 타고 갔었는데, 네, 우리는 늘 휴대하잖아요. 좌석으로. 가서 응급 환자를 도와줬습니다. 응급 환자를 도와줬어요. 좌석 몇 개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의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무도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좌석을 늘 휴대하듯이 가지고 갔어. 우리 침자요법에서 쓰는 좌석을 늘 휴대한다고. 그걸 들고 혹시나 해서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이것처럼 피를 막 쏟아내고 있는 거야. 쿨럭. 이거 미치고 활짝 뛰겠지. 승무원들은. 닥터는 없지요. 환자는 계속 피를 토하지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는 서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약을 먹여야 되거든요, 서의사는. 그런데 누가 자기가 타고 갈 비행기에 토혈 환자가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지혈제 가지고 다니겠냐고. 지혈제를 가지고 다니겠냐고. 내복약을. 이거 묶을 일도 아니야. 피가 토하니까 목구멍을 묶을 수도 없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좌석을 딱 꺼내서 간정격을 놔주면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했는데 피를 철철 흘리고 있네. 네, 그럴 때는 피 나는데 묶으면 돼요. 그러면서도 지혈이 안 되니까 간정격 써주면 돼요. 그러면 간정격을 쓰면 토혈이 타박상에서 철철 흐르는 피가 멎는 것은 몸 안에서 벌어진 어떠한 사건이잖아요. 현상이잖아요. 실제 하는 것이잖아요. 침 혹은 자석 몇 개로 몇 개 경혈에 단지 부착을 했을 뿐인데 피가 멈췄다면 분명히 그 행위로 인해서 벌어진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과학이다. 미신이 아니다. 누가 기도해서 피가 멈춘 게 아니다. 구슬내서 피가 멈춘 게 아니다. 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 4번님은 무엇을 보시고 위출혈, 타박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그리고도 멈추지 않는 것, 간정격 쓰면 돼. 무엇을 보셨어요? 무엇을? 삼십의학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초간단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초간단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 보세요. clotting. As the liver is involved in clotting. 큰 글씨로. 그렇습니다. 간에서 지혈 효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갑상선 질환 시리즈 토론했을 때 칼슘도 지혈에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간에서 무엇을 만들어요? 네, 비타민 D3. 그래서 칼슘이 생성되는데
간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3, 4번님은 이것을 보신 거예요. 간 정격을 놓으면, 한의학대사전에 보면, 한의학대사전, 경맥은 그 경맥에 속한 장부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 경맥이 속한 장기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한다. 그러니까 간정격을 놓으면 지혈 효소가 증폭이 되면서 피가 멈춘 거죠. 이게 과학 아니고 뭐예요? 이거 미신이에요? 과학입니다. 3, 4번님은 과학적인 사고로 인체를 보았고 병변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듣기 기전도 역시 의과학적으로 사고하시고 요결에 써 놓으셨어요. 얼마나 위대하신 스승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 누구의 제자들? 네, 여러분들은 삼도인의 제자예요. 삼도인의 제자. 그러니까 삼침 듣기 기전을 논할 때 그 치료 기전을 의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의학이 아니라니까. 에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배운 대로 했는데 안 나. 자, 의학적인 사고를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놓으니까 안 낫지. 왜 아픈가를 보고 어떠한 요법이 필요한가 의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는 삼침 효과 없어요. 여기 보세요. 삼심의학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 동의학에서 좌간우폐라는 말을 수천 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좌간우폐. 그런데요, 분명히 간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소엽은 물론 중간에 있습니다. 폐는 양쪽에 다 있습니다. 네, 이 표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동의학에서 말하는 폐는 허파가 아니란 게 그런다니까. 동의학에서 말하는 간은 서의학에서 말하는 간과 틀려. 예? 아니, 봐봐. 좌간우폐라고 했잖아. 간은 해부생리학적으로 우측에 있는데 좌측에 간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미신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미신. 어떠한 의과학적인 함의가 숨어 있습니까? 근데 고대 선현들은 해부생리학적으로 사고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채대가리입니다. 머리를 정가운데로 쫙 갈라. 배꼽까지 가. 그래서 사선으로 우측만 해. 우측 옆으로 가. 그러면 요 파트잖아요. 요 파트. 요 파트는 독자적으로 림파틱 서큘레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뱅뱅 돌다가 우측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가서 심장에서 다시 폐로 가서 동맥피로 바뀌거든요. 림프액이. 그 림파틱 서큘레이션 시스템이 우측은 폐경 라인에서 독자적으로 순환해요. 나머지는 전체가 좌측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림프 정체가 생기면 좌측보다는 우측이 더 병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고인들은 해부생리학적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간은 분명히 오른쪽에 위치해 있죠?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간은 4분의 3이 망가져도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조물주가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간 기능 부전이 오거나 간에 여러 가지 데미지를 입게 되면 간 기능 자체가 약해지면 그러면 좌측으로 통증이 나타나도록 설계를 해 놓으셨어. 즉 간 문맥이 있잖아요. 간 문맥은 모두 다 간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비장, 위장, 소장,
대장 등등의 정맥은 간과 얽혀 있어서 그것을 가리켜 간 문맥 혹은 간 정맥이라고 합니다. 리버 포탈 베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간 기능이 약하면, 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간 문맥이 역류해요. 역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장이 붓지요. 그리고 복막은 우들우들 소복급결이 만져지지요. 조물주의 작품이에요. 조물주의 설계. 간은 침묵의 장기로서 4분의 3이 망가져도 통증을 못 느낀다. 그러면 병면이 있음을 어떻게 할까? 좌측 개 늑하를 눌러봐. 아프면 그게 흉엽고만이야. 그러면 간 기능 부전이야. 간 문맥이 역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간이요 우폐입니다. 과학적으로 사고하면 해부생략적 표현인 것을 과학적으로 보면 해부생략적 표현이다. 또 제가 여러분들과 수시로 토론했던 것, 삼침의학에서 제가 강조드린 것 있잖아요. 동의학에서는 신이 공포를 주관한다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귀가 따갑도록. 그런데 그것은 의과학이란 말이에요. 신이 공포를 좋아한다는 뜻입니까? 맞아요? 아니죠. 공포를 이기는 힘이 신의 영역이다. 키드니의 영역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의학 사상 선현들이 코드로 암호로 써놓으신 것을 실사고시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니까 누구? 안 들려. 누구? 안 들린다니까 크게. 저쪽에서 그런다. 현우래. 그렇습니다. 제가 유일합니다. 제가 최초로 신이 공포를 주관하고 족소음구나 신수경의 소음분해력이 무엇인가를 제가 밝혀냈어요. 이거 깔때기가 아니에요. 제가 밝혀냈어요. 보세요. 우리 몸에 파이트와 플라이트 기전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도망가려 해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싸우려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공포에 질려서 그 자리에서 똥오줌 싸고 질질, 예? 똥오줌 질질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소음구나 신수경의 소음분해력이 강하면 맞서 싸우거나 열나 도망가거나 하는 에너지. 족소음구나 신수경이 관장하는 기운이 있다. 역시 고대 선현들은 해부생략적으로 병태생략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부신 즉 키드니 위에 놓여져 있는 꽃갈콘에서 나오는 기운이라는 것을 알긴 알았는데 오늘날과 같은 언어로 설명할 수는 없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신은 공포를 주관하고 족소음구나 신수경은 소음분화력을 증폭한다 라고 한 거예요. 소음분화력을 증폭한다. 우리 몸에서 실제하는 족소음구나 신수경의 소음분해력이 이거라고요. 이거라고. 부신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 열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그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간과 심장과 허파가 공동으로 코아퍼레이션 하면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그 에너지가 증폭이 된다. 그러니까 신수경의 소음군화를 가리켜 목숨 명제를 써서 명문군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과학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무엇이 된다? 한의학은 미신이 된다. 미신이 된다. 잡신이 된다. 아프리카 주술사 의학만도 못한 깔때기 들고 있죠. 제가 지금 깔때기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세요? 깔때기 되는 것으로 보이시냐고요. 여기 보세요. 척추뼈 들고 있죠. 아니 어쩌면 현우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그림이 아우 이거 찾아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깔때기 아니에요. 과학적인 사고로, 의과학적인 사고로 보면 12경맥의 육기적 기운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실제하는가가 보입니다. 그걸 왜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돼? 저쪽에서 그러시네. 아이, 정말 짜증나. 짜증나.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여기 아프리카 주술사만도 못하는 의학으로 돼버려요. 미신이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삼사부님이 욕먹어. 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안 나.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의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책을 던져버립니다. 에이, 삼천요법 엉터리인가 봐요. 미신, 그러한 삼류의학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거예요. 의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스승인 삼도인을 여기 주술사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불경한 짓입니까? 챕터 1. 그래서 송년특집 챕터 1.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이란 무엇인가?